예전에 상승 때는 막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태세 전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부동산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또 들고 왔습니다. 왜일까요? 뭐 저번 영상 보세요. 뭐 잘못된 점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 당하지 말라고 요청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영상만 보고서 뭔가 트집 잡을 거 없을까 말꼬리 잡지 말고 그러면 양쪽 영상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해라.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영상 출처들 다 언제 올린 영상이다 하니까 그 영상 가서 직접 그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보셔라. 계속 듣고 있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너무 잘 보인다. 저희 역시 계속 듣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말인데 지금 와서 그럼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왜 예측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예측 영역이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본인은 그런 성향이 아니다. 오랫동안 안 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오래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다.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게 예측해줘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내가 예측해줘가지고 떠먹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희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뭐가 투자가 유망하고 하락기가 되면 뭐가 좋고 이런 이야기 굳이 안 하죠.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걸 딱 집어줘 버리면 뭐예요? 무슨 도움이 돼요? 낚시법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광팬입니다. 저도. 왜? 영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면은 본인은 과연 예측을 안 하셨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보면 어때요? 자, 2019년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물론 폭락론자 상승론자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올라가는 건 상승인데 떨어지는 거는 폭락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느냐. 여기서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이제 와서 포지션을 바꾼 거라는 거. 떨어지고 나서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라고 예측한 거죠. 그리고 아파트와 물가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0년가량의 그래프이다. 자, 1975년부터 2019년까지는 45년 정도죠. 상식적으로 계산해봐도 100년이 안 나오죠. 이건 둘째치고 계산 틀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막 다 버티고 뭐 해가지고 계속 오른다. 물가 올라가면 아파트는 오른다. 예측을 하신 거죠? 지금 물가 폭등하고 있어요? 왜 아파트 안 오를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현 상황만 읽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측을 했고 그것도 편향된 정보로 알려줘서 유리한 정보만 따로 알려줬다는 거죠. 저희가 저 시기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저 폭등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DSR 적용되고 바젤3 적용된다. 가계부채 거품이 너무 많이 쌓였다. 여태까지 가계부채 한번 털어냈어야 되는 시기에 보통 다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 가계부채 털어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이 더 쌓였다. 문제가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따로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공급 부족 아니다.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은 항상 우상향이다. 이것도 예측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는 우상향이었다. 그런데 왜 우상향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왜 우상향이 되었고 그 핵심에는 전세자금 대출 완화와 초이노믹스가 있었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2021년 9월이에요. 임대차 3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폐지해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된다. 다 예측하신 부분이죠. 예측대로 안 흘러갔으니까 이제 와서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본인이 상승할 때는 예측을 엄청 많이 하셨다. 자, 2021년 1월 뭐라고 그래요? 뉴스 기사를 보면요. 연준 이야기했었죠. 10년간 금리 인상 없다. 자, 뉴스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뭐예요? 최소한 앞으로 2년 안에는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뭐 2년 안에 금리 오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측이 들어갔었죠. 물론 10년간 금리 인상 없진 않았고 최소 2년이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리 인상 당분간 굉장히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다 예측하셨던 것들이죠. 이야기했죠. 향후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 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뭐 이건 마저 들어갔네요. 그런데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폭등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금리 인상 했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더 빨리 했었어야 되고 미국도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이유 뭐예요? 파월이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 그럼 그거 작년에 올렸어야 돼요.
작년에 올렸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더 빨리 올려야 된다고. 왜 지금까지 저금리 하고 있냐?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겼던 유동성을 미국에서 줄이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줄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거기서 유동성을 더 풀었어요? 근데 회복되면 빨리 회수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가 회복되었는데 고용 지표가 회복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늦추다가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 거죠. 다 예측하셨던 이야기들이죠. 예측을 안 해요? 근데 예측이 틀렸으니까 이제 와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 다시 돌아가서 2019년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2020년엔 코로나가 있었어요. 근데 요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말고 자 요것만 봅시다.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9년 6월 중순에 시작하셔서 20년 8월 하순에 일단 접으셨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집값이 폭등을 안 했느냐? 서울 아파트 투기 안 끝났다. 집값 더 뛰기 쉽지 않을 정도로 거품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에도 거품이 꼈는데 매매가에 거품이 워낙 많이 껴서 더 뛰기 쉽지 않을 정도로 집값 피로감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강남 집값 폭등하는데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 어쩌고 저쩌고 토지보상금은 본인이 토지보상금으로 집값 폭등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값만 폭등, 서울 집값 폭등, 집값 폭등이 낳은 분노방정식, 서울 중위가격 50.4% 폭등했다.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죠? 서울 집값이 2018년 7월에서 9월 막 넘어가면서 19년 7월까지 해서 중위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1년 반 만에 약 40%가량 올랐다. 저게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은 지금 하락을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락해요? 저 정도가 정상적이면은 코로나 때 꼈던 거품 40% 넘게 올랐으면 중위가격이 그 부분만 조금 빠지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왜냐면 집값은 1년에 한 40% 정도 오르니까 서울 집값은. 그렇죠.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1년에 40% 폭등했는데 비싼 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게 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거품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 쉬고 유튜브 방송 복귀했는데 작년이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그러니까 복귀하신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복귀하셨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작년에 복귀하셨죠.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작년에는 복귀하자마자 하락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 다음에 비행 경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괌에 가기로 되어 있다. 근데 날씨가 태풍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태풍이 오는 날씨다. 그럼 가야 될까요? 아니죠. 일단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하다. 태풍주의보는 계속 올렸죠. 자, 우리 얼마 전에 태풍 왔었죠. 흰남노라고. 이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태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풍의 경로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더라도 태풍 위험 있으니까 항해 나가지 마세요. 비행기 띄우지 마세요. 태풍에 대비해서 뭣도 하시고 뭣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비행기 똑같죠? 비행을 하시면은 그렇겠죠? 올 수 있는데 내가 출발할 때 여기 지나갈 때쯤에 얘가 이렇게 온대. 근데 여기 와가지고 태풍이 여기까지 온 걸 봐서 그 다음에 멈추느냐. 그건 잘못된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위험 굉장히 크다. 일본 버블 붕괴 때보다 높고 그 다음에 미국 붕괴 때에 거의 근접해져 가고 있다. 숨겨져 있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다. 바젤 3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DSR 적용 안 됐었는데 바젤 3 적용되고 DSR 적용되면은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집값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자산의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무슨 이야기 했죠? 규제 강화되고 있다. 규제 강화가 집값을 폭등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폭등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아니 태풍 온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면은 태풍이 가까이 와요? 내가 여기로 가고 있는데 태풍이 여기쯤 왔어. 그러면 여기에도 바람이 빨라지죠. 돛을 펼쳤는데 바람이 앞으로 쭉쭉 밀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 우리는 돛을 펴야 돼. 배를 운항을 해야 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더 빨리 와가지고 내 배를 잡아먹어버리면?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태풍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값이 더 폭등했다. 지금 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폭등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태풍 주의보를 안 듣고 와가지고 태풍 오니까 이제 멈춰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으로서 구독자도 많으신데 너무 책임감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상황에 맞게 상황론자가 되어야 한다. 상황에 맞게 상황론자가 되면은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모른다. 2022년부터 양극화 시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하락 전환이라고 하는데 아직 보합이다. 그리고 그것도 강보합이다. 하락 전환이면은 강보합인 약보합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보합에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고 하락 추세 아니다.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뭐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본인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사면 안 되는 거고 상승하고 있을 땐 사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2011년 보면 어때요? 집값 폭락 시나리오 현실화. 2011년은 집값이 폭락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2011년에 청라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폭등하고 있고 폭등 아니라고 그랬죠? 본인 입으로는 폭등이 아니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금 이야기했어요. 이제 와서 19년, 20년에는 집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다. 그런데 보시면은 많이 좋아져서 7, 8년 전에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였죠? 그때는 청라를 많이 추천하고 많이 사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까 팔고 현금을 들고 있겠다. 2020년.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라고 하셨죠. 본인 친구들한테는 팔라고 하셨고 본인은 이미 그 전에 파셨고 그러면서 집을 살 때는 언제라고 하셨어요? 남들이 안 살 때. 근데 지금 남들이 엄청 안 사고 있죠.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지 말고 다주택자들은 정리하고 1주택자들은 갈아타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뭔가 지금 과거에 대해서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2021년까지 예측했다가 방송 다시 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말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방송 다시 했을 때도 2021년에 아직도 강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올해 와서 가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측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않다. 정보를 갖다 짜맞추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나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격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본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까지 올리셨던 분이 상승론자와 폭락론자라는 표현을 쓰신다든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래놓고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나는 쟤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았다. 학폭 가해자는 아니다. 방관하고 나쁜 이야기 했을 때 그냥 그들이 쓰는 표현 동조해줬을 뿐이다. 저 사람이 저런 이미지가 생기도록 말은 했지만 내가 가서 때리진 않고 괴롭히진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괴롭힌 사람은 아니다. 비난, 비판을 안 한 게 아니라 돌려서 하시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치사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결론. 부동산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영역이래요. 근데 본인은 저희 일부만 발췌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 영상들 보셔라. 많은 예측을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틀려가고 있죠. 대표적인 예측이 언론에서 말한 거 그대로였죠.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 거다. 금리보다는 공급이 중요하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역사적으로 물가 오르니까 집값 오른다.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측이 아니라 대응한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했던 말이 다 남아있는데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도 열심히 영상 보고 있는데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본인이 혹시 뭐 피해를 보셨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작년 재작년에 열심히 조장했던 사람들 제보들 많이 해주셔라. 특히 이 복장 차려입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